주식을 사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이냐 아니냐. 신문 기사하고 보고서를 보고서 그거를 의문점이 들면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수만 개의 물질을 찾아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수많은 신약 개발 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봤을 때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전원유 트레이더셨죠. 그리고 주식 디지털 자산, 연금 자산 투자 가이드 책의 저자셨던 배용국 저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네네. 네, 출연하시고 네. 지금 한 7개월 만에 네, 뵀는데 네. 그 종목과 관련해서 네. 이제 그때 네 가지 네네. 언급하셨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네. 네. 예, 여기 제가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루닛하고 이오플로하고 지노믹 트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까지 해서 5개입니다. 근데 이제 루닛은 뭐 이제 지금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핫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벌써 580% 상승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때 300% 이상 상승했다가 이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5종목 그 평균 해보니까 7개월 만에 한 200% 올랐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갖다가 그냥 무조건 그냥 계속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놓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유튜브 하나 이제 취미 삼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갖고 가서 약간씩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왜냐면 불가피하게 바꿔야 될 종목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계 제1의 그 의료기기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인 이제 메드트로닉의 M&A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메드트로닉이 주당 3만 원에 이제 결국은 공개 매수를 한 후에 이오플로우를 상장 폐지시키겠다고 하니까 사실 네. 이런 종목은 갖고 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팔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사실 뭐 갑자기 너무 막 300%씩 올라버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단기간에 고평가됐다고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제외를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루닛하고 비트코인하고 2개 갖고 있고 나머지는 항상 저는 5개 종목만 유지를 하거든요. 나머지는 사실 다른 걸로 교체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8일로 나오기 전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40% 7개월 만에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좋은, 수익인데 예, 실적인데 제가 잠깐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8.15 머니톡에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찍었을 때 그때 제 영상 보고 이제 루닛을 8.15 보고 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에 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거 그때 보고 샀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성향을 좀 아는데 대개 보면 한 어떤 종목을 보면 밸류에이션을 잘 안 하고 그냥 한 30% 먹으면 그냥 팔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그렇죠. 루닛은 그때 이제 여기 사신 분들한테 절대 팔지 말라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8.15 머니터에서 2만 원대 아니면 3만 원대 초반에 사신 분들 8.15 보고서 그분들 중에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마워하는 거 보면 그때 그래도 8.15에 출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그럼 이제 뭐 비트코인은 좀 열애로 치고요. 네. 루닛.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럼에도 지금 루닛 같은 경우는 안 팔고 지금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저는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2027년 기준으로 24만 원이 제 계산법에 나온 그 가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그거보다 한 4년 전이니까 좀 할인은 해야 되지만 아직은 그래도 적정 주가까지는 도달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정해진 목표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전에는 네. 매도하지 않는 그리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웬만하면요. 예. 지금 몇 년 보유하신 거죠? 여기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산 거는 이게 작년 가을에 10월인가 그때 샀거든요. 한 그때는 1년 정도? 예, 2만 5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 이게 8.15에 나와서 12월 23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그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루닛
그때 말씀하셨던 저 4개 종목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탈락하고 지금 루닛 하나만 이제 지금 들고 가시는데 네. 그래도 계속해서 한 4, 5종목은 보유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5종목으로 포트를 갖고 갑니다. 예.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제 유튜브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루닛하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그 한스 바이오메드 편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큐라클이라는 종목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JW 중해제약을 한 2주 전에 편입했고요. 대강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5종목입니다. 그거를 매수하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저는 설정했었어요? 주식을 사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이냐 아니냐. 사실 그거 하나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서 뭐 예를 들면 뭐 산불이 났다.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에 수혜주가 있다. 그래서 그게 단기간에 오를 것 같다. 아니면 뭐 구제역이 나서 뭐 이게 뭐 닭고기가 오를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저는 아예 거의 관심을 안 갖고요. 구조적으로 일시적 이슈에 의한 거 말고.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게 뭐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요. 저도 이제 따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맨날 주식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차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멀리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조그마한 이슈에 움직이는 주식은 거의 손을 안 대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구입하신 그 네. 종목들. 네. 그래도 개별적으로 어떤 그 사신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그 5종목 말고요. 가끔 이렇게 보면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중장기로 길게 가져가는 네, 뭐 예. 텐베거를 노리는 주식 말고 예.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식들. 단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주식인데 어떤 것들은 제가 그러니까 뭐 포트에 5종목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넣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식 같은 거를 제가 유튜브 제 채널에다 가끔 올립니다. 그래서 네. 올해 이렇게 쭉 봤더니 올린 종목들이 아까 5종목 빼고서 큐렉소, 메지온, 큐라클, 한스 바이오메드 이렇게 사실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제가 또 사고 있는 종목은 JW 중해제약인데 사실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루닛은 뭐 많이 올랐고 큐렉소도 벌써 135%, 메지온 150%, 한스바이오메드는 한 달 만에 60% 올랐고 그러거든요. 큐라클 하나만 빼고서.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을 나름대로 찾아서 하고 있으면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수익도 좋고 그 다음에 떨어져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일들이 있는 사람도 뭐 매일 쳐다볼 필요가 없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큐렉소 같은 경우는 그 의료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그 기술력 자체가 사실 거의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로봇 회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지금 물량이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사실 주문을 소화를 다 못할 정도로 합니다. 사실 그렇게 돼 있고 제품 자체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요. 예를 들면 다른 경쟁회사 제품들은 로봇이라고 하니까 로봇이 어떤 다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회사 제품은 예를 들면 그냥 의사한테 지시를 줍니다.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러면 의사가 그거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뼈를 깎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의사의 컨디션에 따라 그게 틀릴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 큐렉스 로봇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용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제품들은 그 대개는 보면은 자기네가 어떤 그 임플란트 이렇게 자기 이렇게 심는 거 몸에다가 그거에만 맞춰서 되게 이렇게 호환성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 큐렉소 제품은 어느 제품이나 다 호환성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점들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고요. 메지온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라 아실 겁니다. 아마 네. 지난번에 임상 3상을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사실 그 FDA 측에서 다시 접근을 해왔습니다. 임상 3상을 다시 하자고. 그러면서 굉장히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 결과만 나와도 임상 3상은 통과하는 사실 그런 지금 현 상태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쉽게 사실 임상을 통과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민트 리프트 실이라고 하는 거, 리프팅 실 점유율이 미국 시장의 90%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만 현재 팔고 있는데 이제 미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제2의
그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주식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주식들을 이제 좀 사고 있습니다. 근데 메지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15% 이상 급락을 한번 했었네요. 어저께요. 예. 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여기 보면은 3월 18일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가 18,6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보니까 4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150%가 세 달 만에 올랐지 않습니까? 시세 차이. 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주는 거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좀 쉬다가 다시 또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주식들, 중해제약은 어떤 이유로? 중해제약은 사실 이제 제가 한 열흘 전부터 조금씩 이제 사는 주식인데요. 그 윈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 윈트라고 하는 게 이게 전문 용어라 사실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이 윈트에서 어떤 그 어떤 신호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어떤 신호를 잘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그게 사람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호를 증폭했더니 그 탈모 치료가 된다. 또 어떤 신호를 억제했더니 암 치료가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윈트 기술에 있어서 중해제약이 지금 한 20-30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어가지고 벌써 수만 개의 물질을 찾아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수많은 신약 개발 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최근에 머크사의 그 AI 플랫폼하고 결합을 해서 그 새로운 물질들을 찾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에 나름대로 이것도 AI 관련 주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서 선침의 차원에서 조금씩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하반기에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는 거는 오를 주식보다는 떨어지지 않을 주식 사실 그거에 첫째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이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분기부터 햄리브라라고 하는 그 혈우병 치료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그 2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탈모 치료제 아까 말씀드린 윈트에서 찾아낸 그 물질 중에 탈모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그 탈모 치료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기술 수출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기술 수출 타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연말에 가면은 이제 그 네오파마라고 하는 그 회사에다가 아토피 치료제 수출을 했는데 이상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마일스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호재는 많은 회사입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이유로 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건데 그리고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매도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매도는 나름대로 기준이 또 있으시니까. 예,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지금 뭐 이렇게 숫자를 제가 갖고 나오진 않았는데 나름대로 또 계산을 해보는 방법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루닛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 한스 바이오메드 이런 걸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루닛은 적자 회사니까 그걸 갖고서 지금 뭐 이렇게 뭐 PER이나 이런 걸 뽑을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루닛은 제가 지금 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한 24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예. 큐렉소 뭐 이런 것들은. 큐렉소도 사실은 뭐 제가 이게 큐렉소가 처음에 8,000원일 때부터 제가 이게 그 영상을 올려서 이제 뭐 추천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지금 한 2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는 그래도 이거 계산 제강했을 때는 3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지오는요? 언제? 메지오는 이게 굉장히 그 범위가 넓게 봤는데요. 제가 4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봤습니다. 이건. 예, 왜냐하면 이게 임상 결과.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거는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매도 시점은. 예, 근데 그래서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임상이 점점 결과가 발표될 때 그때까지는 계속 이게 올라가다 서다 하면서 계속 좋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시세를 이미 냈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팔고 최소한 그러고 나서 임상 결과를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좀 이 바이오주들은 워낙 한스 바이오메드는 바이오메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이오라기보다 이게 원래 주력 제품이 그 벨라젤이라고 하는 그 인공 유방 그 보형물을 만들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그 허가되지 않은 물질 5개를 쓰는 바람에 그 저기가 됐습니다. 이게 그 판매 금지돼가고 회수를 하게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회사가 살아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그 리프팅 실이라고 하는 거, 이게 피부에 넣는 거, 이제 그거 이름이 민트 리프트인데 이걸 갖고서 살아났는데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봤을 때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성공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직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해외에 진출할 때는 대리점을 이렇게 정해놓고서 그 대리점에다 물건을 공급하면 그 대리점에서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처음부터 그 해외에다가 지사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 의사들을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임플란트 하는 걸.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치과 의사들이 그 임플란트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직접 교육을 계속 시키니까 그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고 그 의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의사들이 임플란트를 오스템 임플란트로 배웠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제품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을 계속 넓히면서 경쟁력이 생긴 건데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가 똑같이 지금 미국에서 다가 그 지사를 내가지고 직접 이제 그 판매를 합니다. 근데 현재 미국에서 이 사용하는 그런 이 뭐랄까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건 보톡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뭐 이렇게 필러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이 리프팅 실은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스 바이오메드가 의사들을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90%인데 현재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게 무슨 첨단 제품이 아니라 뭐 다른 경쟁사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교육을 한스 바이오메드에서 의사들을 다 시켰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이 의사들이 계속 한스 바이오메드 제품을 쓸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그걸로 시술을 받은 환자 같은 경우는 괜히 뭐 리스크 걸고 다른 게 왜냐하면 피부 자기 미용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얼굴과 관계된 거라 굳이 리스크 걸고 또 다른 제품으로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지사를 세워서 의사를 공략하고 간호사를 공략하고 하는 전략이 결국 오스템 임플란트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크고 지금 뭐 콜롬비아라든가 뭐 멕시코 이런 데서도 굉장히 뭐 200%씩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 성장력이 굉장히 크다.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소개하신 주식들 상당한 그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되게 호기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종목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맞습니다. 종목을 찾아내는 이 방법이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더 주목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구조적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그 기준에 맞는 주식들을 선택하는 방법, 요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제 생각에는 저도 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무슨 증권사에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저는 엄연히 다른 일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주식 해봐야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정도 하고 이제 주로 주말에 이제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하고 예를 들면 아니면 이제 그 신문 기사 사실 이런 것들 보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기사를 접했을 때 그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신문 기사하고 보고서를 보고서 그거를 의문점이 들면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루닉 같은 경우도 PDL1이라고 하는 게 뭐 20%가 그 뭐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 찾아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한 의미라는 걸 저는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 기사를 접했을 때 나름대로 이제 책을 찾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 PD1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 몸에 있고요. 그거의 리간자가 이제 PDL1인데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암세포가 있으면은 이게 우리 몸의 T세포가 이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막 만만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자가 증식을 계속 해가지고 수십억 개의 이제 T세포를 만들어가지고 딱 암세포에 가거든요. 공격을 하러 가면은 딱 암세포 앞에 가면 딱 그냥 죽어버립니다. 공격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T세포에는 PD-1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있는데 이 반대로 PD-L1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를 못하게 열쇠를 잠궈버립니다. L1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예를 들면 우리 T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임산부 태아가 있는데 태아는 외부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T세포가 공격을 해서 막 이렇게 죽여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PD-L1이 그거를 갖다 방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PD-L1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암세포는 우리 몸의 일부다라고 판단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가다가 중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약물을 이용해서 PD-L1의 기능을 중지시켜버리면 PD-1이 암세포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약들이 이제 그 면역 항암제인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20%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다 하는 거를 이런 거를 공부해서 알게 되면은 대강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전공은 안 했다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리포트라든가 기사의 의미가 어떤 거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찾아내서 공부하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그리고 네.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주식을 찾아낸다. 네. 그 아이템이나 네. 상품이나 서비스가 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예. 그 이유를 찾아서 맞습니다.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 제가 그게 이렇게 되면 저도 이제 사면은 많이 물리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산불이 난다. 그래서 산불이 나서 산불의 수혜주를 찾는다. 근데 보니까는 옛날에 산불이 났을 때는 이 주식이 한 50% 올랐다. 근데 지금 보니까 20%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 앞으로 한 30%도 오르겠구나 생각해서 이 주식을 샀는데 요번엔 또 그게 반영이 안 돼서 20%가 오른 데서 안 오른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떨어진다면 본인은 이제 물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언제 또 회복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구조적 성장주는 지금 물려도 어차피 나중에 회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애플 같이. 애플 물렸다고 해도 계속 언젠가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를 사면 마음이 편하다. 지금 물려도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